23년도에 투여 올라간 것처럼 그런 서프라이즈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보다 견조했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 이런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국내 주식 실시간 정보, 야간 미국 주식 브리핑, 전부 무료. 영상 아래 링크 클릭하고 그로스 리서치 텔레그램으로 들어오세요. 네, 앞서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려면 금리 인하라든지 관세 리스크가 좀 밝혀져야, 투명해져야 되는 상황인 건데, 자, 그런 가운데 에코프로 그룹의 실적이 어땠죠? 그나마 선방했다? 그러니까 뭐 그 작년만 해도 1분기도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할 거라고 봤는데 제가 이제 최근에 에코프로 BM이 1분기 흑자 전환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었잖아요. 네. 뭐 그렇게 비슷하게 나왔고 여기 보면 QOQ로는 흑자 전환을 했네요. 네, 요거 이제 에코프로군요. 이거 이제 네. 일단 에코프로를 먼저 보면 에코프로 BM을 별도로 보고요. 네. 에코프로 된 콩콜이 이제 여기 그 하나증권에서 정리한 자료고 이거는 이제 그 PPT 내용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보면은 그것도 옮겼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전분기 그 1분기 매출이 8,068억 그리고 영업이 14억 정도 나와서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흑자 전환을 했는데 흑자 전환 이유가 전분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증가했다는 거죠. 양극재가 36%, 전고체가 98%, 리튬 전환, 그 리튬 컨버전, 요게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일 거예요. 그래서 238% 증가를 했기 때문에 물량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환입이 783억 원. 요게 좀 많았던 거죠. 그러면은 본업은 이거 적자였다는 것이 적자인 거고 판매량이 증가하면서 환율 효과도 있었다는 하면서 이제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기록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매출액은 유럽 쪽에서는 전기차 시장 회복세가 나타나면서 한 15% 정도 증익이 예상이 되고 그 환경사업 같은 경우는 이건 에코프로 HN 주로 될 텐데 그 비수기가 해소가 되면서 지속 실적이 증가한다. 다만 영업이익은 인도네시아 쪽의 그 손익 반영 및 가동률 상승으로 인해서 올해 연내 흑자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면서 이제 점진적인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라서 이건 에코프로 안에 에코프로 HN,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BM, 그에 뭐 에코프로 CNG, 이노베이션 다 들어간 거죠. 네. 예. 에코프로 HN은 이제 별도 상장됐으니까 이 1분기 실적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매출도 감익이 나왔고 영업이익도 이제 감익이 나왔는데 이게 1분기가 걔들도 비수기예요. 환경사업이. 그리고 필터 사업 이런 것도 비수기라서 다만 이제 원가 절감을 잘해서 그 OPM 영업이익이 34억 나왔잖아요. 거의 10% 정도 영업 마진을 잘 유지를 했고 하반기에 그 케미컬 필터 판매라든가 그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견조로 인해서 하반기는 실적 개선이 되고 드디어 도펀트 판매 그 외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뭐예요? 그 요거는 이제 그 양극재에 들어간 첨가제. 아. 도가니는 요거 그릇 같은 거. 양극재를 구우려면은 도자기처럼 그릇이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종산에 비해서 내구성이 좋아가지고 수명 한 4배 정도 3배인가 4배인가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데 한 번 쓸 거 이거는 4번 5번 쓸 수 있다고. 내구성이 좋아서. 네. 네. 이거 외판도 검토 중이라고 하고요. 이거 다 에코프로 BM에 들어가요. 그리고 반도체 소재 사업을 얘네가 한다 그러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고객사 승인 뭐를 위해서 평가 중이라고 하고 있고요. 얘네가 에코프로 HN이 반도체 소재 사업도 아마 향후에 할 것 같아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이제 적자가 났습니다. 이제 그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적자가 좀 난 거는 그러네요. 일회성 비용이 좀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전구체 그 단가 좀 떨어졌고 원래 1분기 지난 4분기 때는 전구체 가격이 46%가 급증을 해서 그 좀 그 주가도 좀 반등이 나왔었는데 여기 좀 비싼 그 산화 전구체 판매가 감소하면서 단가가 좀 떨어졌고 그리고 판매량 많이 늘었습니다. 98%가 나왔고요. 그리고 올해 2분기부터 인리 자회사 편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 절차 접수 중이고 그렇게 되면 판매량 증가하면서 요거 편입 효과로 인해서 연간 1,000억 원 정도 매출이 늘어나는 개선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규 고객사 3곳 정도 2곳 정도 추가 확보 예상이 되고 올해 안에 그 고전은 믿음있게 개발 완료될 거다라고 해서 이제 판매량은 상저하고 예상되고 외부 판매 비중도 50% 넘어갈 거라서 하반기로 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 실적은 좋아집니다. 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리스크는 MSCI 편질 우려가 있습니다. 거의 확실할 것 같아요. 5월달에 이번 달에 중순에 발표가 될 건데 아마 거의 확실하지 않나? 네. 그거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패시브 때문에. 자금이 좀 빠질 수 있다. 네, 그 편출되게 됐을 때는 주가 제법 하락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좀 조심하셔라. 아. 라고 보고 있고요. 기타 이제 그전에는 에코프로 이노베이션 뭐 CNG 다 실적을 오픈해줬거든요. 요즘은 리튬이 그냥 안 좋다 보니까 네. 오픈 안 해요.
그리고 에코프로 이노베이션과 CNG가 합병 예정이다 보니까 별도 안 하더라고요. 어떤 리튬 사업은 2분기 때도 한 20% 정도, 양극재 판매도 한 40% 정도 증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양극재 같은 경우는 여기 가이던스 올해 40% 증가가 가이던스인데 이거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대체로 증권가에서는 요거보다 좀 낮게 한 30% 정도 그 정도 잡고 있는 것 같고, 미국 관세 영향은 환경사분 미국 매출이 별로 없으니까 없는 거고, 양극재 같은 경우가 미국 비중이 아직은 적어요. 왜냐면 아직 캐나다 백항쿠아 공장이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매출이 적은 편이고, 주로 유럽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고객에 대한 가격 인하 요구는 없는 상황이고, 양극재가 자동차 부품으로 간주될지는 불분명하다. 뭐 그래서 북미 OEM 쪽에서는 관세 취소 요구 중이고, 전고체 리튬 사업은 미국 직접 수출물은 아직 없다 그러네요. 그리고 그 신제품 대회에서 시애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애틀이 그 나트륨 배터리 얘기하잖아요. 요즘 핫해요. 나트륨 배터리 엄청 핫해요. 그거 나오고선 얘기하라 그래요. 21년도 7월 달에 그 나트륨 배터리 개발해서 22년도에 양산하겠다 했는데, 정작 나온 거는 24년 10월 달이었고, 그것도 뭐 13기가 와트시 생산을 했다고 했는데 상용화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단순 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상용화된 전기차에 장착단 배터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회사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온에서 작동되는 거는 나트륨 배터리는 당연한 거고요. 주행거리는 다소 과정되었다고 생각이 든다는 거고, 이게 구동용과 시동용이 있는데, 구동용 쪽에서 LFP가 경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량이 적어 LFP 배터리에 비해서. 그리고 시동용 쪽에서는 납축전지 대용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소듐 배터리 같은 경우는 양극재 쪽에서는 원가 경쟁이 있지만은, 그 외에 전액이라든가 음극재 뭐 등 그 셀 전체 뭐 분리막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원가 경쟁력이 없고, 그리고 이게 설사 상용화 되더라도요, 광물 주도권은 미국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전 세계의 그 탄산나트륨, 천연 탄산나트륨의 매장의 90%가 미국에 있어요. 와이오밍주라는 곳에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트륨 배터리는 그냥 그 CATL이 하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미 에코프로비엠이 이거 2년 전부터 소듐 이온 배터리에 대한 그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태고, 아마 에코프로비엠이 CATL 쪽에 납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하면 이거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나트륨 배터리로 오히려 양극재를 에코프로비엠 거를 CATL에 쓸 가능성은 있을 것 같고, 유럽 쪽에서의 그 신규 고객사 CATL을 되게 언급하면서 그쪽과 그 공급을 논의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이제 CATL이 유럽 시장에서 배터리 생산했을 때 에코프로비엠과 협업이 되는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머티리얼 쪽도 아까 뭐 신규 고객사 두세 번 얘기를 했었고, HN 같은 경우도 아까 앞서 얘기했던 거랑 뭐 크게 다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 BM을 빠르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흑자 났습니다. 22억 정도 흑자가 났는데, 날 거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맞았던 거고요. 주요 고객사들이 재고 소진에 따라서 전기차라든가 특히 이제 전동공구 쪽 양극재 판매가 증가가 됐고, 2분기 같은 경우도 주요 고객사가 재고에 대한 리빌드라든가, 그리고 이제 OEM의 그 신차 효과로 인해서 매출 증가되고 이 개선 추세는 유지가 될 거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기차 쪽에서의 판매가 76% 증가 나왔죠. QOQ 대비해서도. 그리고 이제 전동공구도 좋았는데, 제가 이 ESS는 비수기라고 그랬잖아요, 1분기. 네. 여기는 이제 역성장이 나왔어요. 2분기부터 좋아질 거고. 그러니까 AI 쪽이 올라갈수록 ESS 시장은 성장이 되기 때문에 아마 ESS 쪽도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2분기라 연간 가이드 실적을 봤을 때는 어쨌든 뭐 전 고객사들 신차 효과라든가 그 판매 물량 확대로 인해서 견조한 실적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고, 미국은 아직은 이제 유럽 쪽 비중이 높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좀 제한적이다. 단기적으로 제한적인데, 문제는 이번 달부터 그 캐나다 백항쿠아 공사가 중단되거든요. 사실 관세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수주 관련돼서도 좀 협의 중에 있고, 일부 프로젝트는 이제 세밀한 공급 논의 중에 있어서 아마 조만간에 고객사가 추가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메이저 OEM과도 복수의 공급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 지난해 말부터 얘기가 있어서 에코프로비엠은 현지 고객사들이 라인업이 약해요. 포드라든가 그러니까 SK온 쪽을 통해서 포드, 리비아는 들어가나? 기아라든가 현대차 쪽은 괜찮은데, 포드가 너무 약하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규 고객사 확보 좀 필요할 것 같고, 헝가리 쪽에서는 라인 3개에서 캐파 5만 4천 톤 들어가고, 올해 이제 지금 시운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리고 내년부터 이제 한 개 라인 상업화 예정이라서 헝가리 공장의 핵심이에요. 에코프로비움 현재. 그리고 이제 뭐 유럽 같은 경우도 수요 전기차 시장 성장을 인해서 특히 이제 26년 이후로 전기차 시장 활성화 전망하고 있고, 탄소 배출량 다 나왔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유럽 쪽은 수요가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또 그 LFP 배터리 양극재도 좀 준비 중에 있거든요. 거기 또 전기체도 준비하고 있고, 오창 LFP 파일럿 라인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현재 전구체 사용 방법 및 무전구체 협성 방법을 동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 LFP 양극재 대비해서 성능이 더 우수하고, 또 무전구체 합성 방법을 통해서 완전한 탈중국화를 실현하겠다. 전구체가 중국 의존도 높다 보니까 전구체를 쓰지 않는 그런 양극재를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LFP 양극재 캐파는 3,000톤 수준으로 완료가 됐고, 올해 하반기에 5,000톤까지 증량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국내 LFP 라인 중에서는 최대 규모 5,000톤까지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원가 경쟁 확보를 위해서 최우선을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난해부터 어쨌든 그 원가 혁신을 통해서 지금 원가를 최대한 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에코프로비의 입장에서도 뭐 전기차 보조금 폐지 뭐 가능성이 있지만은 AMPC는 유지할 것 같아서,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고객사 요청에 맞춰서 대응 중에 있고, 또 이거 어쨌든 아직은 IRA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IRA에 대한 적합한 고객 요구라든가, 넌 FOMC 적합 고객 등에 맞춰서 원재료 입고 단계부터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TCA 규정이라 해가지고 27년부터 이유산 양극재를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그 헝가리 공장을 선제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선제적 지위 확보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헝가리 공장을 되게 중요시하는 것도 27년부터는 무조건 유럽산을 써야 돼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있거든요. 그 유럽 고객사 증락 관련해서 국내 셀 업체들과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중국 CATL 등 기타 셀 업체들과도 최근에 공급 관련 협의 추진 중이다라는 언급을 했고, 요건 이제 에코프로 BM 컨퍼런스 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TCA 규정이라거든요. 이게 27년부터예요. 그래서 영내산 유도 기준 미충현 시 차량가의 10% 관세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유럽산을 써야 돼요. 또 CRM의 법도 2030년까지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채굴과 그리고 리사이클 부분이거든요. 이거 이제 그 채굴 정제 최소 10% 40% 지켜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단일 국가 의존도 65% 이하로 제한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유럽 쪽에서는 이제 수요 증가 요인이 된다라고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핵심력 이번에 강조했던 내용이더라고요. 에코프로 BM의 그 소재별 캐펙스를 보면은 현재 양극재는 28만 톤, 전구체 5만 톤, 그리고 RMP 요게 이제 그 전구체 원료거든요. 2만 톤, 리튬 리사이클 2만 6천 톤, 그 리사이클 이거 에코프 CNG겠죠. 12,000톤인데 2030년도에 양극재 70만 5천 톤, 70만 톤이라고 했는데 70만 5천 톤이네요. 전구체 25만 5천 톤. 이런 식으로 이제 캐펙스가 들어가고 지역별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공장들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여기가 없었죠.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었는데 인도네시아가 생기면서 이렇게 사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 기준으로 봐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서 그전에는 이제 우리가 밸류를 했었는데 27년도에서 늘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3년 지연된 거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하시고 캐파는 이렇게 된다. 요게 에코프로 BM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 된 추이입니다. 25년도, 26년도, 27년도인데 25년도의 매출이 1년 전에는 9조 3천억이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그 컨센서스가 이제 올해 3조 2천억 정도 지금 꾸준하게 좀 하향 조정됐는데, 최근에 매출은 살짝 올라갔죠. 네. 살짝 올라갔고, 다음에 영업이익은 지금 1년 전만 해도 올해 5,970억 정도 컨센서스였는데 지금 788억으로 쭉 줄어들고 있잖아요. 당기순이익도 지배주주 순이익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건 좀 올라갔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컨센서스가 다시 올라가야 돼요. 주가가 본격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영업이익 컨센이. 예, 그러니까 매출부터 해서 이게 컨센서스가 올라가야 되고, 26년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14조에서 지금 4조 4천억으로 이게 쭉 줄었잖아. 영업이익도 9천억에서 1,850억 이게 쭉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같이 빠지는 거예요. 이게 다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를 본 건데 이게 계속 변화가 생긴단 말이죠. 특히 27년도가 제일 문제인데
원래 27년도에 70만 톤 캐파였고 당시 양극재 가격을 5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회사에서 이제 매출 30조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70만 톤에 판매는 60만 톤. 그래서 30조를 가이던스를 그렇게 줬었어요. 회사에서. 22년도에 그 에코프로 BM 컨콜에서. 그러니까 플랜드 데이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증권가에서 1년 전에는 요거 20조를 잡았었거든요. 근데 현재 지금 6조 3천억을 잡아놨단 말이죠. 영업이익도 1조 2천억에서 3,400억 오르게 잡아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27년도에 대한 가이던스도 계속 하향 추정되고 있고 이게 올라가야 돼요. 가이던스가 올라가야 주가 반등도 본격적으로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추정치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가 반등 여의치가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증권사 리포트 요약본을 쭉 갖고 왔는데 그래서 보면은 실적의 바닥은 통과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예상 대비 양원 실적과 바닥 통과라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이게 내려갔죠. 네. 목표 주가들이 전부 다 홀드도 있고 거의 다 내려갔어요. 한 군데 빼고 여기 삼성증권만 그 일부 좀 올려놨고 그래서 일단은 그 회복세가 좀 더디다는 거 그런 거가 그리고 또 약간의 그 변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라서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주가는 저는 바닥에 왔다고 보고는 있는데 그 빠른 반등을 위해서는 그 22년도에 그 증권사 컨센서스 회사 가이던스보다 실적이 실제로 2배 이상 나왔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30% 그러니까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23년도에 튀어 올라간 것처럼 그런 서프라이즈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보다 견조했다 이거 가지고 안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실적 가이던스가 상향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이거는 그 에코프로가 이제 그 글로벌 양극재 인프라 확대 전략에서 기사가 난 게 있었어요. 이제 헝가리부터 인도네시아가 키다라고 하면서 양극재 인프라에 대해서 공고히 한다는 것인데 결국에는 인도네시아와 헝가리에서 각각의 그 원재를 확보하고 생산 기지를 구축해서 글로벌 양극재 공급을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 내용이고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제련부터 양극재 생산까지 수십 개화를 만들고 헝가리에서 이제 대규모 공장을 건설 중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유럽, 한국 포함해서 26년까지 연 48만 톤 캐파 구축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25년도까지 현재 28만 톤 있고 2030년까지 70만 5천 톤인데 26년까지는 48만 톤이니까 아마 밸류 계산하면 요거 기준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26년도 48만 톤 기준으로 이게 가동률이 얼마가 되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인도네시아의 원재료 및 확보 수직계라 추진 같은 경우도 특히 이제 그 GM과의 니켈 재련소 지분 인수해가지고 이게 그 IRA법 대응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쨌든 니켈, 전구체, 양극재를 이어지는 밸류체를 구축하면서 원가 절감 및 경쟁력이 확보가 된다. 이게 핵심이고 생산 기지는 헝가리 거. 아까 5만 4천 톤 캐파인데 최종적으로 10만 8천 톤까지 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올해 연말 공장 완공이 예상이 되고 있고 주요 고객사가 SDI, SKO 있는데 아마 이거 그 탑티어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독 공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신규 유럽 완성차라든가 배터리 업체와도 직접 협력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하나가 CATL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아까 이거 48만 톤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26년 일단은 그 2030년도까지는 보기에는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BM에 대한 밸류 계산을 일단 26년도 48만 톤 기준으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